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남원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고창군 일반 산업단지는 유치권 분쟁으로 수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치권 분쟁 해결 이후 농생명식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C, 즉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북방송은 민선 7기 2주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성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는 지난 6년 동안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시공사와의 유치권 분쟁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가까스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산단 개발이 본격화됐습니다. 고창은 이곳에서 농생명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고창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축구장 90개 면적에 달하는 부지엔 풀만 무성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시공사들이 사업 부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며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유치권 문제가 가까스로 해결됐고 고창군은 올해부터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수의 일반 산업단지 20만 평이 소송원을 하고 풀밭으로 6년 동안 풀밭 상태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것을 유치권을 해소하고 본격적인 기업 유치를.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침체되면서 산단에 들어설 기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고창군은 방향을 전환해 이곳을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창의 농특산품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식품 기업들로 산단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닭고기 가공업체인 동읍팜투 테이블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기업 20여 개를 유치해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쓸 수 있는 식품기업 위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의 연관 효과가 훨씬 커지죠. 그리고 농업, 수산, 축산업도 부가가치가 커지게 되죠. 지난 6년 동안 유치권 분쟁으로 활력을 찾지 못했던 고창 일반 산업단지. 농생명식품 산업 육성이란 새로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지역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향후 조속한 입법 절차를 거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오는 2024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은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400명씩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이웃집에 들어온 80대 할머니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채우는 일명 뒷수갑을 채워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쯤 어떤 할머니가 집에 들어와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거 침입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A경위는 80대 B씨가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자 두 팔을 등 뒤로 젖혀 강제로 결박하는 방식의 뒷수갑을 채웠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손목에 반깁스를 하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피의자에게 뒷수갑을 채우거나 목덜미를 누르는 방식의 제압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앞수갑 채우기를 권고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애위 경위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 민선 7기 2주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문화도시 기반 조성 성과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 7기 2년을 되돌아보며 농업 지원책을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문화관광 도시 기반을 조성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남원 지역 관광지 민간개발 사업도 문화관광 사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활론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관광을 거점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굉장히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더구나 이제 그것과 연계시켜서 그 요천 건너편에 있는 취향 테마파크 그 앞산 쪽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또 연결하는 그런 그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집와이어 사업 이런 것이 그 민간 투자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3회면에 조성 중인 일반 산업단지 완성과 분양 완료를 들었습니다. 입지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땅값이 다른데 아니 우리 남원보다도 조금 더 규모가 작거나 여건이 어려운 데보다도 저희가 훨씬 더 적게 그 3.3제곱미터당 저희가 한 32만 5천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땅값의 절반 정도까지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뭐 20만 원 안쪽으로 땅을 들을 수 있다고 보면 엄청난 경쟁력이다. 이 시장은 이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등 화장품 집적화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보관도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이환주 남원시장 때는 24일 오전 11시 55분에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전북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SFTC, 즉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FTC는 4월부터 11월까지 야외 활동 중에 SFTC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염되면 열이 높게 나타나거나 오심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입니다. 부안군은 치명률이 최대 47%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역 내 정수장과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정수장 1곳과 배수지 11곳, 소규모 급수시설 31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한복정장 디자이너 김리을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복의 도시 남원 브랜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최근 홍보대사 위촉직을 갖고 신개념 한복 디자이너 김리을 씨에게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김리을 홍보대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한복 정장을 만들기 위해 현재 리을이란 브랜드를 통해 한복 정장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에 브랜드 리을을 런칭한 후 3개월 만에 단독 패션쇼를 개최해 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원에도 광활루 같이 오래된 고유의 멋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새롭게 재해석해서 한번 마케팅도 한번 새롭게 시도해보고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 신설을 놓고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각 차이가 커 자칫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 16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헌법적 가치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이 돼야 할 법률임에도 국회가 만연한 차별을 시정하기는커녕 외면하고 방치해왔다며 촉구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나기학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동물 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를 존중해야 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표결에 붙인 결과 이 건의안은 36명의 재적 의원 가운데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부결됐습니다. 이에 정의당 전북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나인건 의원은 도민 앞에 사죄할 것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나인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나인건 의원의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건의안 재의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북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 공동행동도 논평을 내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차별금지법 반대와 사회적 소수자 혐오를 자행하는 2020년의 도의회 현실을 보며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왜 시급한지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전북기독교 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추진위원회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덕적 규범과 윤리, 정의 개념에 반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도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할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반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부안리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청소년과 같은 미래 세대를 지원하고 이주희망 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교육행정특별위원회를 마련할 것과 지역 농수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남원시는 명품 국악공연 굿 보러 가자가 25일 남원춘향 문화예술화관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과 한국문화재재단이 마련한 이 공연에서 남원이 낳은 국가무형문화재 안숙선 명창과 김청만 명고, 남원 농악보존의 류명철 명인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정명희의 남원 살풀이춤과 권원태의 줄타기, 김운태의 채상 소고춤 등 공연도 펼쳐집니다. 한국문화재단은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방문해 국악을 선사하는 찾아가는 공연도 진행합니다. 민선 7기 김제시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2일 주민 배심원단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김제시 공약 사업 107개 가운데 조정과 평가 안건 등을 심의했습니다. 김제시는 주민 배심원단과 논의 결과를 수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다음 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회의에 앞서 김제시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체계적인 공약 이행과 주민 배심원제 정착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주말까지 장마 전선과 저기압이 합쳐져 우리 지역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을 것으로 보여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특히 서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토요일까지 낮 동안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임실과 고창 23도, 순창 24도, 김제와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25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도는 한낮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불안한 분들도 참 많으시죠.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도 잘 쓰셔서 개인 방역 수칙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